이게 좀 예민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어디 하나 지역을 찍어줬으면 좋겠어. 지역 하나 찍는다. 이거 댓글 되게 많이 달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딱 어디를 찍어라 그러면 저는 지금 딱 보는 게 그러면은 제가 조금 노하우를 좀 여쭤보자면 혹시 토지를 좋은 땅을 고르는 방법 또는 사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수업 시간에도 제가 한 3시간 정도 할 건데 하실 거군요. 그런데 이걸 제가 몇 분 만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무조건 저는 땅을 살 때 도로에 안 붙어있으면 무조건 저는 안 삽니다. 맹지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맹지만 강의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근데 그 맹지라는 것도 뒷수요가 있는 맹지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 토지가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은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싸게는 샀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물린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무조건 도로에 붙어 있는데 그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 지목이 뭐든 전 상관 안 해요. 전, 답, 대. 어떤 사람들은 잡종지는 좋고 저는 나쁘다 이러는데 잡종지도 전하고 똑같은 땅인데 그게 가치에 대한 개별공시가의 기준이 좀 다른 뿐이지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개별공시가는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개발을 끝내고 나면 지목이 바뀌면서 그 바뀐 거에 대한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개별공시가가 또 조정이 되는데 그럼 내가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개별공시가가 올라가면 혹시라도 수용이 된다 그러면 내가 개발하기 전에 개별공시가가 만약에 10,000원이었는데 내가 만약에 건축이라도 해서 지목을 대로 막 만들어 놨을 때 30,000원이 됐다. 그럼 이제 수용했을 때 보상 금액은 30,000원을 기준으로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금을 받기 위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있어요. 보상 투자를 하려면 이 땅이 최소한 그래도 보상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넘버원이 기준이 되는 건 개별공시지가거든요. 개별공시지가에 시점 수정하고 사정 보정하고 여러 가지 감정평가 기준을 잡을 텐데 그럼 개별공시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개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발이 가능한 땅이어야 되는데 도로에 안 붙어 있으면 개발이 안 돼. 그럼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넘버원은 도로다. 나머지 더 중요한 거는 강의 시간은. 맞아요. 이게 그 맹지 투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약간 투자의 관점이 다르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개발 계획을 많이 해보신 분이나 이런 거 하는 건 일반인들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맞아요.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맹지 탈출하겠다고 해서 저도 강의할 때 몇 가지는 좀 얘기하는데 그 맹지 탈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땅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사는데 그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시는 분이 있어서 맞아. 그냥 상대적으로 싸다고 그러면 이제 완전 물리는 거지 이거. 평생 이제 자식에서 또 자식에 또 넘어가는 땅이 되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땅이 있는데 건물을 지면 보상이든 뭐든 간에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얘기 아닌가 한마디로. 그죠. 그리고 이제 사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학원이 경매 주니까 경매라고 꼭 하지 마시고 1등, 2등 정도만 좀 사는 방법에서 제일 좋은 방법. 제가 저한테는 되게 유리한 측면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개사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중개사를 배출해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인적 네트워크가 되게 많아요. 중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관심을 있는 지역에 중개사분들 몇 분한테 이제 풀어놓는다고 그러죠. 제가 대충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인데 한 2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도로 붙어 있는 것 좀 구해주세요 라고 제가 이제 호출을 또 하면 한 10대 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3일 안에 연락이 저한테 와요. 물건 나왔다 해서 5개가 6개가 오면 제가 볼 때 금액적으로 괜찮고 금액적이 아니더라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땅이면 나는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면 누구한테 소개를 시켜줘야겠다 해서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제 땅을 찾아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할 때 저는 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는데 일반인들은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중개사무소를 한 3군데 정도 가는데 저는 무조건 토지는 임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현지 중개사무소. 근데 현지 중개사무소 갈 때 보통 토지는 지방 가시잖아요. 지방에 가면 물건을 갖고 계신 분 중에서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토백이들이거든요. 그렇죠. 원주민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부산에 있던 분이 여기저기 호재가 있어서 중개사무소를 나는 여기 가서 하겠다. 예를 들어서 평택 가서 하겠다 그러면 평택 지역의 중개사무소가 1000개가 넘어요. 근데 거기 있는 현지인은 내가 볼 때 한 200명밖에 안 돼. 200에서 250.
근데 그런 분들은 예전에 했던 물건들 있죠. 원주민들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을 거쳐가지 않은 땅들이 싸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등기부등본 뜯으면 이제 소유자 주소가 딱 보면 서울 사람들이면 이건 이미 피를 먹을 사람들이 이미 먹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좋은 땅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지 원주민들 같은 경우 예전 20년 전에 산 땅이 막 1억인데 지금 20억까지 가도 사람들이 20억이라고 20억에 취득을 안 하고 한 15억 정도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10억이 오른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협상하는 데 있어서 내고가 좀 약간 더 쉬워요. 아 그러면 이거 새로운 건데 이 중개사무소에 갔을 때 딱 처음 봤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만나보면 이제 원래 여기 계신 분인지 아닌지 느낌이 오면 원래 계신 분한테 아무래도 하는 게 좋다는 느낌이고 10군데 중에 2-3군데는 원주민이 꼭 있어요. 원주민 부동산 뭐 이렇게 쓰는 거 원주민 맞나? 그거 안 맞아요. 그게 부산에서 오신 분이 원주민 부동산 대표라고 명함을 보내주셨어 저한테. 원주민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이걸 써야지 온다는 거야. 근데 가서 대화하면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여주는 물건 보면 일단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니까 땅 좀 받아놓고 보면 이미 손을 3-4번 탄 땅들은 이미 프리미엄을 올라갈 만큼 다 먹었는데 내가 더 이상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노하우랑 그래도 그 지역에 원래 있는 원주민들 땅을 매입하는 게 제일 좋다. 저는 그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네. 일단 아주 기초적인 거는 토지가 대출이 되냐. 네. 그리고 조금 좀 중수의 질문은 뭐냐면 좀 많이 받고 싶다.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저도 이제 대출을 여러 군데 많이 받아봤는데 토지 대출은 무조건 1금융권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 여러 가지 이제 대출을 받는데 알아보면서 평균치로 따졌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현지에 있는 그 뭐 농협이나 아니면 그 수협이나 그 지역 2금융권이 잘 나오는 이유가 이게 땅에 대한 가격을 그 지역 사람들은 되게 잘 아는데 그렇겠군요. 서울 사람들이 이쪽 지역 토지 가격을 잘 몰라요. 그럼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이게 만약에 10억짜리 땅이어도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10억까지 나갈 것 같다. 그럼 그 사람은 8억으로 감정을 했다 그러면 8억에 대한 대출을 해줘야 되니까 보수적으로 되게 떨어지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래도 웬만한 뭐 수협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토박이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 토지 그 정도 갑니다. 요즘 거래 그렇게 됩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 보수적으로 대출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제가 볼 때 한 10에서 20% 정도는 더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요즘 거래해보니까요 1금융권이나 농협이나 이자 차이는 크게 없던데. 그렇죠. 없죠? 예전에는 현격하게 좀 1금융권이 조금 괜찮았지만 지금은 거의 비슷해요. 그럼 이것도 결론이 이거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본인이 거래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다 한번 의뢰를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족스럽지 않거나 않다면 뭐 우리 동네 말고 그 살 동네에 가서 거기서 이제 물어보고 거기서 의뢰를 하는 게 낫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도 제가 토지 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안성 쪽 소문 들었어요. 만성에. 네. 그 땅을 사가지고 이제 학교 비슷하게 해서 캠핑도 좀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유튜브도 찍고 하려고 했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솔직히 제가 생돈을 제가 다 넣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지 그 농협이 있어요. 그냥 은행권에 물어봤을 때보다 대출이 한 20%더 나오더라고요.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연결해 준 곳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럼 토지를 사는 방법, 고르는 방법, 조사하는 방법도 아무래도 현지인이 좋고 그렇죠. 그리고 대출도 현지에는 이제 단위 농협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심지어는 토지 하시는 분들은 조합을 드시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전문을 하시는 분들은 초보자일 때는 아직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앞으로 토지만 계속 하겠다 그러면 농지 취득해서 조합은 되면 좋고 조합은 돈만 내도 해주는 데 있어요. 저는 이제 10년 전부터는 이게 내가 개발을 안 하고 내가 이 공법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뻥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상가도 샀고 땅도 샀고 건물도 샀고 빌라 들어서 분양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해보면서 자신감도 되게 많이 생기니까 이게 강의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뭘 어려워할 건지를 알겠어요. 내가 어려워봤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저도 이제 예전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제 실무를 하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니까 완전 너무 시험 위주의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 갖고 실무에 적용을 할 수 있나? 근데 그걸 두 가지 다 갖고 계시니까 그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그렇구나.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시청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걸 저는 이제 느꼈던 걸 얘기해 주니까 이해하는 속도가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건필 용적률도 옛날에는 단어로 설명했는데 지금은 그가 다 신고할 때는 자기 땅 갖고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몇 평 짓는지 그림 그려드리면 설계 자체를 제가 대충 해드리니까 되게 관심 있어하고 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사례를 갖고 해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해도 빠르고 그래서 그 직원 하나 부르세요 해놓고 인터넷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연결돼서 해주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고 아 이걸 내가 실무에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주니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거 부동산 관심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얼굴 보셨을 거야. 그런데 관심 없는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니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누구랑 인터뷰하고 있냐면 우리 세계에서 공법의 신이라고 불리는 남자와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드릴게요. 네. 이게 좀 예민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어디 하나 지역을 찍어줬으면 좋겠어. 지역을 하나 찍는다. 네. 이거 댓글 되게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딱 어디를 찍어라 그러면 저는 지금 딱 보는 게 그전 3년 전까지는 무조건 평택이었거든요. 평택 화성이었었어요. 근데 평택 화성을 하도 뭐 네이버로도 많이 부르고 다녔고 그리고 땅도 중간에 이제 컨설팅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 만큼 알지만 많이 몰랐어요, 솔직히. 이제는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할 시점인데 그런 땅이 또 어딘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딱 보고 있는 데가 저는 이제 제2경부 고속도로 라인. 네. 제2경부 끼고 있는 도시 중에서 그래도 수도권에서 너무 멀지 않고 근접거리인데 애매하게 수준을 많이 못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그게 안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지역에다가 토지 학교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맞아요. 네. 돌아다니면서 네. 맨날 임장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이제 안성을 일단 잡아놨는데 그게 이제 개통하는 게 2022년일 거예요. 내년 말이니까 네. 아마 내년 초 되면 안성 쪽의 라인은 이미 뭐 물창고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뭐 공장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안성 맞춤 IC랑 그 세종까지 완공되는 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말이면은 서울에서 안성까지 가는 게 35분? 그 구리에서 시작해서 했을 때 40분 안에 가거든요. 그렇게 빨리 가요? 엄청 빨리 가네.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 우리 경부고속도로 타서 네.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맨날 막히고. 네. 근데 이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파급 효과는 좀 엄청 클 거라고 보는데 그게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라인으로 땅값이 뭐 최소 평균 100배에서 200배 올랐는데 얘는 10배만 올라도 되니까 저는 수혜 지역은 안성하고 그 라인 쪽일 것 같아요. 세종까지는 안 내려가 너무 멀고. 그러면 제2경부의 그 라인의 안성. 그렇죠. 안성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 라인의 안성이 일단 유망하고 안성 맞춤 IC가 있거든요. 네. 그 근처 주변에 토지가 아직까지 많이 안 올라서 그래도 거래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살 때 꼭 등기부등본 뜯어서 손 탔는지 안 탔는지 좀 보고 아 이게 원주민이 내놓은 땅이면 거래도 좀 쉬워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금액이 많이 오른 상태로 파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낮춰달라고 해도 그 정도는 저희가 좀 뭐 하겠습니다 하면서 금액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 사람은 죽어도 안 내요. 자기가 딱 원하는 금액 아니면 이미 산 사람. 네, 목표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잠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손 탔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네, 바뀌는 거. 이 사람에서 이 사람 바뀌고 보통 3명 바뀌면 땅 가격은 그래도 최소한 20-30%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파이 20% 30%를 빼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도 늦어지고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 텀을 내가 떠안아야 되는 거니까 그 시간적 여유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제일 좋더라.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제가 지금 뭐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토지 투자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공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브랜드 경매학원에서도 강의를 하시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만나면 또 다른 정보 주실 거죠? 예, 뭐 저는 뭐 네. 언제든지 대표님 부르시면 저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